자, 서울에서 10대를 보내면서 거기에서 정규 교육을 받습니다. 낙성제라고 하는 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그러니까 서울의 명문 사립학교에 입학을 한 거예요. 아마 이승유의 집이 여유가 있었다기보다는 이승유를 맡아 기른 그 종조모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승유가 제대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22살에 국자감시에 합격하고 과거를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7년 뒤 29살에 예부시 과거에 급제를 합니다. 29살의 과거 급제면 그렇게 늦은 거는 아니에요. 고려시대에 대체로 20대 후반, 30대 초 이때쯤 과거에 급제하기 때문에 평균 정도 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을 고려사 이승유 열전은 4글자로 압축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소고역학. 어려서 고아가 되었으나 힘써 공부했다. 이때 고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다 돌아가셨다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그 이후에도 계속 살아 있었기 때문이죠. 자, 공부를 열심히 했다. 이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29살에 과거에 급제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어머니에게 그 기쁜 소식을 안고 달려갑니다. 그때 어머니가 삼척에 살고 있었어요. 삼척으로 옮기게 된 건데 이 삼척은 어머니의 친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봤습니다.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때는 서울이 강화도였으니까 강화도에서부터 삼척까지 갔습니다. 그 해가 1252년이에요. 1252년에 삼척에 갔습니다. 과거 먹었어 뭐 이러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때 1253년부터 몽골의 침략이 시작됩니다. 몽골의 5차 침략인데요. 자, 이 몽골의 5차 침략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1251년에 몽골에서 몽케 칸이 즉위하면서 오랜 공위 상태가 종식됩니다. 한동안 중단하고 있었던 침략 전쟁을 재개하는데 그 가운데 고려도 포함이 됐던 거죠. 고려에 대해서 빨리 강화도에서 나와서 개경으로 환도해라. 국왕이 직접 내게 와서 조회, 항복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이것이 1251년의 일입니다. 고려에서는 계속 사신을 보내서 협상을 하는데 결국 결렬이 되죠. 이게 결렬되자 몽골에서는 고려에 군대를 보내기로 하는데 이때 침략군의 지휘관이 누구냐면 예쿠라는 사람이에요. 이 예쿠는 족보를 따져보면 칭기스칸의 동생 가운데 주치카사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주치카사르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몽골 황족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칭기스칸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만큼 실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고려를 쳐들어오는데 예쿠 군대의 선발대가 의주를 거쳐서 압록강 건너서 의주를 거쳐서 쭉 내려오다가 대동강을 건넌 다음에 갑자기 좌회전을 합니다.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거기서 계속 직진을 해서 개경을 통해서 강화도 쪽으로 내려왔는데 이번엔 갑자기 대동강을 건넌 다음에 왼쪽으로 방향을 튼 거예요. 방향을 틀어서 어디로 가냐면 화주, 지금 함경남도 금야 쪽으로 진출을 해요. 몽골과 전쟁을 오래 했지만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갑자기 몽골군이 함경도, 강원도 쪽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선발대가 그쪽으로 갔고 그 뒤를 이어서 다른 부대 3,000명이 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너지 않고 저쪽 동해안 쪽으로 내려오는 길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화주로 또 진격을 해 들어갑니다. 선발대와 이 3,000명 규모의 본진이 만나서 동해안을 타고 내려와요. 강릉 거쳐서 삼척으로 가게 되죠. 그때 이승유가 삼척에 있었던 거예요.
삼척이 위험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승윤은 삼척을 떠나서 강화도로 가면 되는데 몽골군에 또 다른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 부대가 철원을 통해서 춘천을 통해서 원주를 공격하는 부대가 있었어요. 이 부대 때문에 삼척에서 강화도로 가는 길이 막혀버립니다. 삼척에 고립이 된 거죠. 나중에 이승유가 그 당시 상황을 기록을 해놓습니다. 자기가 삼척에 요전산성이라는 데 들어가 있었다. 산성 해도 입보 가운데 산성 입보입니다. 몽골군이 쳐들어오면 그 일대 사는 사람들을 전부 가까운 산성으로 대피시키는 건데 삼척 주변에 요전산성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서 몽골의 공격을 피하게 됩니다. 이 요전산성은 지금 흔적이 남아 있어요. 삼척의 오화리산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옛날의 요전산성으로 밝혀져 있는데요. 길이 막혀서 강화도로 가지 못하게 됐다. 삼척에 고립이 돼 있었던 거죠. 강화도로 복귀를 못한 거예요. 이 전쟁, 몽골군이 강화도를 공격해서 이승휴가 요전산성에 갇힌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또 한 사람이 삼척에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이성계의 조상 이안사. 이안사가 이때 삼척에 있었어요. 이성계 편에서 한번 설명을 했었죠. 이안사는 원래 전주에 살고 있었는데 관기의 일로, 이 관기가 뭔지는 아시겠죠? 이 일로 지방관과 틈이 생겼다. 여자 문제로 이안사가 지방관하고 서로 싸운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지방관이 비겁하게 반역죄로 다스리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이안사를 처벌하려고 했어요. 일이 왜 이렇게 됐느냐면 그때가 몽골군이 전주 근처에 왔을 때거든요. 몽골과 싸워야 되는데 지방 향리 하나가 수령에게 대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일도 아니고 관기일로 대든 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안사가 또 잘한 거는 없죠. 그러니까 이안사가 식구들을 이끌고 삼척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삼척으로 도망가 있는 바로 그때 몽골군이 삼척을 공격한 겁니다. 이안사가 대피한 산성은 두타산성이라고 돼 있어요. 두타산성은 그때는 삼척이지만 지금은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에 있는 산성입니다. 같이 삼척에 있다가 몽골군을 만났는데 이승유는 요전산성으로, 이안사는 두타산성으로 각각 대피를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났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아마 만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자, 그러다 이안사 어떻게 되죠? 바로 그 사람, 전주에서 관기 문제로 다투었던 바로 그 사람이 삼척의 산성별감으로 부임을 해와요. 여기서 그런 과거를 세탁하고 잘 살으려고 했는데 내가 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마침 산성별감, 뭐냐면 삼척 지역에서 몽골군과의 전투를 총지휘하는 그런 관직을 띠고 나타난 겁니다. 이안사가 다시 도망을 가야겠다 해서 가족들을 이끌고 북쪽으로 더 올라가서 함경도 덕원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 정착하고 그 지역이 쌍성총관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쌍성총관부에 투항한 모습이 되어버렸던 거죠. 자, 어쨌거나 이안사, 이성계 집안은 그렇게 되고 이승유는 몽골군이 돌아간 다음에 자, 이제는 서울로 가야지 하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가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몇 년 동안 삼척에 발이 묶여 있었던 거거든요. 강화도에 가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그렇잖아요. 이승유가 관직 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겨우 과거에 급제하자마자 어머니한테 소식 전한다고 내려왔다가 몇 년 동안 올라가지를 못했으니 강화도에 가도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니, 최소한 그때 나를 뽑아준 시험관, 그러니까 나의 좌주잖아요. 좌주는 살아계시지 않을까? 그게 그렇게 안 됩니다. 좌주가 최자인데 최자가 세상을 떠나요. 아, 그러면 어려서부터 이승유를 양육한 종조모 있잖아요.
그런데 그 종조모 역시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내가 서울에 가서 누구한테 기대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마침 기록에 따르면 동번이 역적에게 약탈당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동번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에서 봤을 때 동쪽 변방이에요. 삼척이 동번에 해당하는데 여기가 역적에게 약탈을 당했다. 이 역적이 누굴까? 이거 그냥 지금까지는 쉽게 몽골군이라고 해왔는데 몽골군을 역적이라고 하는 법은 없어요. 역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의 적입니다. 누굴까? 제 생각에는요. 아마 쌍성총관부 가리키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 바로 위에 쌍성총관부가 만들어졌고 쌍성총관부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사람들이 군대를 끌고 계속 고려를 공격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승유의 재산이 약탈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까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떨쳐 일어날 수가 없게 되었다. 두타산 기슭에 산으로 들어가서 구동 골짜기 용계라는 개천변에 초가집을 짓고 살면서 몸소 농사지어 어머니를 봉양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화도로 가서 관리되는 거 포기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내 생을 마칠 거야. 자연스러운 은거가 된 거죠. 이런 상태가 10년 동안 계속됩니다. 이 10년 동안 삼척에 살고 있는 10년 동안 강화도에서는 이승유를 아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귀인을 만납니다. 1264년 이승유가 삼척에 간 지 11년 뒤에요. 11년 뒤에 안집사라고 하는 관직을 가지고 온 이 신미 이승유를 만난 거예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 해가지고 아주 재촉하듯이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빨리 강화도로 가야 돼. 재촉을 해서 서울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이러한 사람 만나봐라. 내가 소개장 써줄게. 추천서 이런 거 써줄게. 해서 이승유가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서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느냐면 또 한 사람의 좌주가 있었어요.